반갑습니다. 구대성입니다. 최근에 좀 일이 좀 또 많아서 동영상을 못 찍게 되어서 오늘부터는 웬만하면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찍어보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87회 회계 2급이 먼저 또 요청이 와서 회계 2급 요청했던 요 82회부터 87회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거래를 분개할 경우에 가와 나의 계정 과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우연상사는 거래처에서 컴퓨터 10대를 800만원에 매입하고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 5대는 판매용이고 5대는 업무용으로 구입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죠. 재고 자산일 경우에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를 쓸 수 있고 매출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 회계 2급에서 나오는 재고자산은 유일무이 상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일 경우에는 위로 가고 상품이 아닐 경우에는 아래로 간다. 지금 상품일 경우가 1번 가에 해당 사항이 되고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거죠. 매출채권은 뭐냐면 외상 매출금과 딱 두 개죠.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아침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잠기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어음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인가 지급 어음인가 이제 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급 어음이죠. 그래서 일단은 상품인 경우에는 이제 위로 가고 상품일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니까 매입 채무로 와서 답은 지급업. 얘는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고 가는 일단 지급업이 돼야 되고 나는 비품이잖아요. 비품은 아래로 내려가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인데 붙이니까 미지급금이 돼야 되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중요하고도 자주 나오는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계정의 증가 감소 발생 소멸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못된 것은 발생 소멸이라는 말이나 증가 감소라는 말이나 뭐 거진 뭐 똑같은 말이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바르정자랑 바르정자 거꾸로를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바르정자를 먼저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바르정자는 재무상태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르정자 거꾸로는 손익계산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가 자산입니다. 자산이 왼쪽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자산의 증가를 이야기한다. 얘는 부채가 오른쪽에 간다는 것은 부채의 증가를 나타낸다. 전부 다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증가의 모습을만 보여준다. 여기서 증가만 보여준다. 얘는 자본이 오른쪽에 가면 증가이다. 즉 얘네들이 반대로 가면 감소해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에서는 여기가 이제 수익이고 수익은 오른쪽이 여기나라는 발생이다. 비용은 왼쪽이 발생이다. 이렇게 보시고 외상매입금은 뭐죠? 부채죠. 부채면 오른쪽이 증가이다. 맞는 말. 지금 현재 문제는 잘못된 것.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자산은 왼쪽이 증가죠.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2번. 다른 것도 더 볼게요. 자, 차입금은 뭐냐면 부채죠. 부채는 오른쪽이 증가.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수익은 오른쪽이 발생이라는 말과 증가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키워드가 뭐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키워드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이라는 것에 답이 안 나오면 다른 것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만 더 가보자. 답은 벌써 나왔죠. 5개월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답은 일단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요것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것도. 문제에서 이 3개월이라는 말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취득 당시부터예요. 갖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서 3개월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딱 내가 취득할 당시 3개월이어야 한다. 요걸 먼저 따져야 되고, 요것을 따지고 나서 이제 좀 더 가볍게 매출 채권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이것도 하나 중요합니다.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죠. 매출 채권은 매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은 즉 매출 채권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두 번째, 유가증권. 우리 당좌 자산에 들어가는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얘네들도 아닙니다. 얘네들도 아니에요. 그다음 선급금이나 또는 대여금 등 이렇게 표현할게요. 기타 이런 것들도 이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타인 발행 수표는 우리 현금으로 처리하고 배당금 지급 통지서도 현금으로 표시하고 보통 예금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겠죠. 3개월 이내 내가 근데 원래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키워드가 하나 더 있어요. 잘 표현을 하지 않는데 목적이 이자가 아닌 거예요. 목적이 이자가 아니고 입주금이 좀 자유로운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통 예금과 당장 예금이 되겠죠. 자, 이렇게 4번 문제 가볼까요? 자, 다음 중 총계정 원장의 기록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검증 기능.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검사인데요. 이 시산표를 보통 학습할 때 시산표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소다. 왜 시소냐? 얘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평균을 이루고 있는지 검토하는 그런 표이다. 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죠. 대차 평균의 원리. 즉 왼쪽과 오른쪽의 무게중심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보는 것이 시산표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왼쪽과 오른쪽이 동시에 누락을 했다든지 또는 왼쪽과 오른쪽에 동시에 똑같은 금액으로 오류를 한다면 검증은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의 정답도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재무상태표는 일단은 키워드가 일정 시점이죠. 일정 기간 동안 틀렸습니다. 일정 시점이 돼야 되고 경영성과 얘도 손익계산서의 이야기죠. 땡. 자, 2번 기업 자본의 크기와 변동의 자본의 크기요. 요거는 일단은 뭐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닌데 우리가 통상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자본 변동표입니다. 자본 변동표. 요것도 표현하면 얘는 이제 뭐죠? 손익계산서 이렇게 되겠죠. 손익계산서. 3번 볼까요? 이것도 땡이에요. 땡. 자, 3번 일정 기간 이미 틀렸습니다. 얘는 틀렸고 기업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관한 정보는 현금 얘는 현금 출납장이 되겠죠. 일정 우리 이제 재무제표 종류 5가지죠. 재무제표 종류 5가지 재무상태표 제가 이거 줬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출납장 그다음 뭐죠? 주석. 여기서 이제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일정 기간이 돼요. 일정 기간 전부 다 틀린 얘기예요. 답은 4번이겠네요.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 시점 오케이.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죠. 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2019년 4월 1일에 구입한 시설장치 취득원가는 3천만원. 뭐저쩌고 저쩌고 해서 내용연수 10년. 결산은 1회. 2019년 12월 3일. 무슨 법? 정액법. 정액법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언제 구입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쪽 이제 지워지고 안 지워지네. 자, 지금 아이고 지금 잠시만요. 2019년 4월 1일 날 구입했던 요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쭉 이렇게 날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는 4월 1일이죠. 4월 1일. 그러면 4월 1일부터 언제까지냐면 12월 31일까지가 되겠죠.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는 4, 5, 6, 7, 8, 9, 10, 11, 12, 14. 뭐 3을 빼도 되지만 조금 무식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왜야? 뭐야? 이게 9개월이죠. 9개월. 자, 9개월치만 계산을 해야 돼요. 자, 9개월치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나머지를 내용연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수학으로 보면 3천만 원 빼기 0, 얘를 빼기 0이고 그 다음 얘를 내용연수 10 이렇게 하면 얘는 1년치입니다. 300만 원은 1년치예요. 300만 원은 1년치인데 우리는 9개월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를 나누기 12를 하면 한 달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곱하기 9를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계산기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300만원 곱하기 나누기 12 곱하기 9 이렇게 하면 225만원이 나옵니다. 숫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숫자인데 보기에 답이 있네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정률법이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고 정액법은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질 거라고 봅니다. 자,